지금부터 HLB 그룹주들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에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HLB가 이제는 순간 막 급등한다고 이렇게 안 해드렸죠. 자, HLB는 이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부터는 순간 급등하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했더니 진짜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확 뜨거나 그러지 못해요. 시장도 원체 안 좋은 데다가 HLB에다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뛰지는 않을 것 같고 옆으로 잘 가거나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HLB 그룹주들은 엄청 잘 버텨주는 거예요. 엄청 잘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LB 공매도 좀 볼게요. 한 2% 많이 줄었죠. 공매도 많이 줄었고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좀 줄었네요. 어쨌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좀 다행이죠. 사실 예전만 같았으면 이 정도 시장이면 HLB 그룹주 급락했어요. 근데 잘 버텨주죠 지금. 자, 장기적인 지표는 월봉에서 20개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개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좋은 병원 구했어요. HLB 생명과학도 엄연히 20개선만 깨지 않는 내일 종가가 중요하겠죠. 어차피 제가 내일도 장중에도 있을 거고 내일 이제 저녁 방송은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잘 지켜주는지 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또 토요일 같은 특히 토요일날 10시쯤에 방송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종가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리는 잘 지키고 있다 오면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HLB 제약도 사실은 저기예요. 치매 관련주예요. 치매 관련주. 근데 오늘 치매 관련주가 좀 좋았죠. 근데 전혀 반응해주지 못하고 치매 직접적인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이 중요해요. 20개선 가격이 15,252원. 즉 15,300, 3,400원 위에서 끝나줘야지만이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월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월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월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결정이 되죠. 제가 알려드렸죠. HLB 생명과학이 저는 이때 뛸지 안 뛸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제가 뛸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22년도 7월 달에 20개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깨지 않아야 되겠죠.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됩니다. 자, 엘테가 좀 밀렸다고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 하루 종가상 20개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의 횡보가 굉장히 좋아요. 20개선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많이 이뻐하고 사랑하는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인 60선 위에서 있고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죠.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일 잘만 끝나면 다음 주에 추가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HLB 글로벌은 그냥 월봉에서 보면 주식이 싸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HLB 테라피틱스나 생명과학 HLB처럼 추세를 틀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인데 단지 주식이 제법 싼 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 하다 보니까 여기 갈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꽤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이 공간에서는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왜 사지 말라고 그러냐면 살 기회를 앞으로 많이 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줄 거냐면 어차피 월봉 5개월 선도 돌파해야 되고 10개선도 맞고 떨어져야 되고 아주 살 기회를 많이 주니까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씩 잘 사모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터스는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 노터스는 4,150원쯤 와야 돼요. 그때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때 사야 된다고. 지금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올리패스가 5,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죠. 앞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어서 시장이 살아나면 잘 살아날 것 같고 오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엄연히 자꾸 자리 안 깨죠.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4,850원 한 번만 이탈하고 그때부터는 잘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괜찮아요. 글라라님 너무 오랜만인데요. 자, 유틸렉스가 오늘 떼었다가 밀렸습니다. 사실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린 건데 유틸렉스 같은 친구들이 다시 5일선 오면 매수할 만해요. 5일선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내일 종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일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NKMX도 관련주인데 이전 바닥. 그러니까 11,800원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패스 뛸 때 같이 뛸 것 같아요. 올리패스 뛸 때. 자, 5일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매수인데 내일 5일선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형제들은 일단은 이제 파마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로직스는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 때문에 뛰긴 뛸 것 같아요. 언제 뛸지 몰라서 그린데 일단 5일선 회복해줄 때까지는 기다려요. 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NC트론 전부 다 아직 5일선은 못 돌려놨어요. 근데 화일약품은 치매 관련주기도 해요. 자, 5일선 가격이 얼마냐면
대마 관련주와 치매 관련주인데 2045원인데 오늘 종가가 2045원이 끝났죠. 내일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 팩트도 5일선 위에 올려놨죠. 23,880원인데 23,800원 깨면 매도 그냥 안 깨면 들고 가시면 돼요. 단 월봉에서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5개월선 회복해준다. 다음 달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5개월선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예치가 났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5일선 돌파해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못 돌려놨어요. 차바이오텍 마찬가지로 진우맨 컴퍼니 다 못 돌려놨기 때문에 대신에 이 친구들은 미국 바이오와 관련해서 앞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뛸 확률이 있어서 5일선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에클론을 잘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한번 뛰고 조정을 준 거기 때문에 볼만해요. 자, 오늘 에클론에 대한 이슈가 하나 떴어요. 자, 카트티 치료제 AT101 임상 상당수 혈액암 환자에서 완전관의 소식. 알았으니까 자기만 깨지마. 쭉 따고 떨어졌죠. 자, 이번 달 종가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상 5일선만 안 깨면 매수. 5개월선. 자, 수급주선인 60선이 더 중요해요. 이거 안 깨면 매수 얼마나 거고 오늘 뗐다가 1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원래 이래요. 그래서 시장이 이전 바닥 오면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하게 반등해줬죠. 셀트리온에 대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셀트리온 설명, 배그젤마 식약처 승인 허가 소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2,99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거예요. 자, 알았으니까 내일 종가상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 5개월선을 다시 회복해주면 추세가 다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또 하나 셀트리온 제약은 좀 무너지고 있긴 한데 사실은 가격은 싸죠.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저런 뉴스보다는 추세를 믿어야 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고 대신에 내가 수익을 내려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내야 되겠다. 맘 편하게 그냥 지금 사가지고 길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해봤자 힘만 들어요. 절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이오주 보는 김에 우리 오늘 좀 시장에서 강했던 게 치매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바이오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새벽에 알려는 드렸어요. 새벽하고 어제 미증시를 좀 보다 보니까 바이오젠 급등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좀 호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관련주를 좀 보면 어딨어? 왜 이렇게 못 찾죠? 저 치매 관련주. 아이고 어지럽다. 그죠? 죄송해요. 자, 치매 관련주를 보면 자, 바이오젠이 어제 임상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삼성바이오 같은 대형주도 뛰었고, 자, 이수협 지수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효능입증으로다가 좀 뛰었습니다. 피플바이오, 즉, 코로나, 이 친구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에 좋은 효과가 있는 건데,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려면 도대체 누가 걸렸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치매와 관련된 진단키트와 관련된 대장주로 뛸 건데, 제가 이게 피플바이오가 될 거라고 제가 알츠메 시장 열리기 전에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시간에 상한가 간 친구를 어떻게 찾아,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현대약품이 좀 아깝죠. 오늘 5%에서 출발했는데, 그냥 21%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친구가 21% 가든 말든 주식이 싸죠. 내일 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주봉에서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4,705원인데 그 위에 있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일봉에서 내일 22선 깨지 않은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내일 시장을 좀 봐야 되고. 자, 삼진제약을 봅니다. 참 애목 있는 친구죠. 그런데 애목일 게 없는 게 제가 삼진제약을 얘기한 자리가 어디냐면 월봉 바닥 여기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찍고 나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여기죠. 실제로 저는 우리 멤버님 다 여기서 사라고 알려드렸어요. 지금 다 수익권에 있는 게 맞는데 오늘 음봉이 떨어지긴 했어도 참 특이한 거는 종가 기준으로는 제일 높아요. 종가 기준은 제일 잘 끝났어요.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자, 음봉이 떨어졌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예전의 매물대 정도는 다 소화해 준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수급주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수급주선 예전에 뚫어놓은 거고 여기 5주선 변곡점이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27,100원에서 150원인데 지금 그 위에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번 주 종가상 이 자리만 지켜줘도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설사 다음 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5주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요 근처에서 정고점 근처에서 단기로 차익 실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고점을 여기도 깨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 불편한 거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물론 이 친구는 사실 물려도 그냥 잘 모아나가면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만원까지 가락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주봉에서 대량 거래 두 방이 빵 터지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땡땡이 비슷한 게 생겼죠. 그러니까 상황은 좋은 거예요. 상황은 좋은 거고. 자, 일봉에서 보면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친구는 한 개도 안 밀렸어요. 근 3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날 하루 딱 떨어지고 3일 동안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친구는 급등해서 이날 9%, 이날도 9%, 오늘도 살짝 4% 갔다 왔습니다. 엄연히 알츠하이머 관련주고 또 하나가 요도 관련주죠. 자, 러시아의 핵무기 이업이 있죠. 좀 그러면서 한창 산업이 잘 올라갔는데 한창 산업이 좀 올라갔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나이 먹을수록 머리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자, 한창 산업이 결론적으로 러시아 핵 이업 관련주예요. 그래서 한창 잘 뛰었는데 저는 한창 산업 예전에 좋게 보고 있다가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241선이 중요한 매수 타임 몇 번 줬었죠. 놓친 거고. 마찬가지로 삼진제약도 핵무기 관련해서 요도 관련주예요. 요도 관련주라 이 친구도 순간 뛸 수는 있는데 어제 그 뉴스가 떴죠. 저는 뉴스를 믿지 않아요. 뉴스를 믿기보다는 자리를 믿거든요. 자리를 믿는데 역시나 이렇게 치매 관련주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뉴스 뜬 게 이제 러시아 핵무기 우려 이걸 떴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이기도 해요. 이 친구가 내일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5일선 기준으로 5일선만 깨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밀렸어요. 어딜 갔냐면 오늘의 저점을 왔습니다. 여기로 온 거죠. 즉 26,850원 왔는데 내일 같은 날 26,850원이 5일선 근처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어디선가 이 방송을 탔나 봐요. 그러면서 12시에 잠깐 떴어요. 이게 방송 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송을 탔으니 이젠 떨어질 일만 남았다. 방송을 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아니에요. 방송 타도 잘 올라간 종목이 있고 방송 타면 진짜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방송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아무도 맞출 수 없고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아무도 맞추지 마요. 그걸 누가 맞춰? 알았으니까 그냥 5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가 좋고 월봉에서 이치가 좋기 때문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꿀 갈 거니까 꾸준히 모아야지. 왜? 삼진제약은 경영권 분쟁 이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 자, 미래에서 오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는 공부하는 방인 거예요. 제가 멤버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할 때 멤버님들한테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추천한다거나 내일 무조건 올라가니까 사라고 얘기 안 해요.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단 이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있고 또 어떨 때는 포르쉐처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에머리츠처럼 무너질 때가 있고 단기는 단기에 맞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으면 그런 자리를 깼을 때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비록 손실권에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잘 모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5 관련주, 사실은 5G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RF 멀티리즈가 떴습니다. 차세대 GAN 기술 국산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오, 좋죠. 그런데 이 친구가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앞전에 한번 뛰었죠. 자, 강하게 뛰고 눌림목을 줬는데 5일선 위에서 끝났죠. 지금 월봉의 위치를 봅니다. 월봉 위치가 엄연히 낮죠. 아직 안 높아요.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져 있지만 이전 바닥을 기준으로 대응해 볼 만한데 그냥 일봉에서 5일선만 함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를 갖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일 호가창하고 자리를 보고 그냥 아주 쉽게 오늘 뛰었구나. 많이 갔네.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5일선만 깨지 마. 그럼 나는 어디서 사야 될까요? 그냥 5일선에서 사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오늘 포르쉐 관련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물론 재료 소멸로 급락을 했는지 몰라요. 포르쉐가 어떤 지금 상황이 나와 있냐면 공모가 최상단을 찍었어요. 81.5로 유료 확정이 됐고, 그죠? 확정이 됐는데 일단 단숨에 자동차 시총 탑5 들어갔습니다.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만 했는데 다 깼죠? 다 깼어요. 이 친구를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21선 근처에서 매수했으면 깨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전 박스권 하단에서 이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이 추세를 깨고 있는데 자꾸 손절 못하고 포르쉐가 어떻게 될까요? 포르쉐가 어떻게 될까 하면은 본인만 자꾸 손실이 하죠.
자, 이제는 저 뉴스가 나왔으니 그냥 관심권을 두고 봐야 되는데 아직 월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일 20개월선을 회복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단 지금부터는 5개월선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주봉에서 수급조선 깨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절대 240에서는 훼손하면 안 돼요. 이거 깨자마자 지하권으로 바로 들어와요. 자, 시간외를 봅니다. 밀려있죠. 떨어지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내일 같은 날 사지 마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 자리 깨면 그냥 손절해야지 여기서 계속 포르쉐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3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3기가 분명히 월봉에서 20개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목표가 찍었으니까. 그러면 깨자마자 당연히 손절인 거고 단기 하실 분들은 주봉에서 수급주선도 깼고 오수선도 깼죠. 내일 잘못하면 20주선까지 밀려요. 그러면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야죠. 일단 손절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61CNS 이 친구 하나만이 어떤 행동을 해줬냐면 앞전에 두 번 뛴 다음에 오늘 출발 선상이 5일선 근처이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이 친구를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5일선 근처 매수 뗐을 때 16% 갔다 왔어요. 여기서 매도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르쉐 관련해서 공모가 최상단이 확정이 됐으니 그런 뉴스는 참고로만 보시고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월봉의 이치가 낮으니까 난 또 사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일선 깨자마자 손절. 이해하셨죠? 주식은 포르쉐가 상장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포르쉐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르쉐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추세를 믿어야지. 자꾸 뉴스 믿고 뉴스 따라서 하면 큰일 나요. 저도 뉴스를 믿고 사긴 하는데 기준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자리 깨면 그냥 손절이에요. 저도 코리아 FT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어차피 전체 기준을 지켰고 많으신 분들이 그럼 맨날 손절하다 볼일 다 보겠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평생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우상향인 시장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최대한 매수가 있고 손절가를 잡아놓고 깨자마자 일단 손절. 근데 손절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떨어졌다 꼬리하고 쫙 올라갈까봐. 그럼 올라가면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내 거 아니구나 하시고 내 거 아니구나 하시고 그냥 내비두면 돼요. 다른 것도 사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자 금융이 좀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는데 근간에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해서 사실 이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자, 한국전자 금융이 카카오페이 포스 1위, 오케이포스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부각이 돼서 올라갔다는데 저렇게 뉴스는 그냥 띄우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한국전자 금융의 월봉의 이치가 굉장히 낮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또 하나가 주식을 할 때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식을 싸게 사야죠. 나중에 또 8,000원 고칠 때 사지 말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졌지만 바닥권에 있고 일봉에서 자꾸 대량거래 터지죠.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터지고 떨어지고. 자, 5일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얘가 내일 뛸지 안 뛸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 한국전력이 뛸지 안 뛸지. 내일 온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죠. 이 종목을 추천해서도 안 되고 내일 올라간다고 무조건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죠. 나는 그냥 5일선 근처에 살 거예요.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계속 모아갈 거고 그냥 5일선 근처에 사서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이거는 61CNS도 보여줬죠. 제가 알려드렸죠. 61CNS가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오늘 시초가에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깨자마자 손절하면 되니까. 근데 16% 왔죠. 단타 단기를 치더라도 어디서 쳐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한국전자금이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시장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냥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깨자마자 손절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기 종목이야. 그냥 사시면 돼요. 하고 다음 달에 또 사면 되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나가면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냐고. 그런데 장기 투자라고 그랬더니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일주일 했는데 저 일주일 동안 장기 투자했어요. 꼼짝도 안 해. 이게 아니고 장기 투자라는 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까지도 봐요. 그래서 100%, 200%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전자 인증이 최저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깨고 있죠. 어차피 왼쪽 산이에요. 다중바닥이 아니에요. 한국전자금융은 엄연히 다중바닥인데 한국전자 인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자는 조심해야 되고 추세를 돌려놓거나 5일선 회복해 줄 때까지 일단 패스. 물론 앞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어서 일하다가도 느닷없이 뛸 수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한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긴 한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 깨고 있죠, 지금. 이때 22년도 6월 달에 이제 큰 바닥인데 깨고 있기 때문에 내 시장 무너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5일선이라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까지는 패스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론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월봉에서의 자리가 이식교선을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무너지고 있죠. 내일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깼기 때문에 지금 완벽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최소한 월봉에서 내일 종가상 이식교선을 꼬리라도 달고 올려놔야지 매수할 만한 거예요. 지금 추세가 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KG이니시스, KG모일 다 못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바닥이고 일단 단기로 하실 분들은 이전 바닥 깨자마자 손절했어야 되고 KG이니시스도 단기 들어가실 분은 전 바닥 깨자마자 무조건 손절이 맞는데 이 정도면 이 친구들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하고 우하향하고 있고 이 종목들도 다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잘 모아 나가시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한 번에 절대 사지 마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를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하루하루 그냥 이 어떤 테마가 들어오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만 사볼 만해요. 제 거는 제가 멤버님들한테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고 올라갔다 많이 밀렸어요. 아주 쫙 올라갔다가 다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저는 전기차 관련주는 우리가 제 포트에 꼭 한두 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아가 가파른 이익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얼마 올라간 것도 없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자, 현대기아 전부 다 그냥 중장기로는 괜찮아 보이고 폴라리스에서 연했던 PHA가 됐든 자비스가 됐던 간에 이런 친구들은 그냥 바닥권에 잘 묻어놓고 뭐 장롱에 묻어둔다 가죠. 그죠?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죠. 마음들이 많이 힘들죠. 지금 지금 주식해야 되나? 시장 떠나야 되나? 나중에 잘 올라갔을 때 보면 저 정도가 바닥권이었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재무만 봐도 PBR 1에서 따졌을 때 0.3, 0.4가 수두룩해요. 굉장히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그죠?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많이 밀렸어요. 자, 삼성중공업이 에퀴노와 전략적 협력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좀 자리 좀 올려줘.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HTX를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 월봉 예치가 낮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하는 게 좋아요. 내일이 중요한데, KSP, STX 엔진, HS 엔진, 한라 IMS가 일단은 좀 자리가 살아나거나 특히 이식효선 깨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돌려주면 다음 달에 상당히 좀 매수할 만하고 태강, 성광밴드는 잘 알려드렸죠. 이제 두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깨지만 않으면 결론적으로 잘 올라갔다가 이번 달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또 돌아나가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5개월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되고. 자, 오리엔탈 절봉이 5개월선 깨고 있죠. 이 친구도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같은 날 돌려줘야 되고. 일단 오리엔탈 종목이 대바닥이 오면 살만해요. 조선기자재들은 지금 대바닥으로 쫙 밀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LNG선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근간에 그 가스관이 좀 이렇게 터져가지고 LNG선 발주에 대한 그 수요가 더 커졌어요. 더 급해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잘 보는 게 중요하고 태움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에서 대바닥을 찍었을 때 저점이 얼마냐 8,500원쯤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살만해요. 제가 봤을 때 뭐 추세는 깨고 있지만 8,500원이 온다거나 시장이 급락해서 여기가 오면 풍력 관련주이자 조선기자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가 있네요. 한국전력공사하고 886억의 위탁공사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전 마음에 들진 않아요. 원전 관련주는 전부 다 오른쪽 산에 있는 게 맞아요. 많아요. 주식 왼쪽 산에 사는 거죠. 한전산업이 됐든 한전기술이 됐든 일진파워가 됐든 전부 다 이식교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이식교선을 회복해주면 그대로 급락을 하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한전 KPS도 보면 이식교선 깼죠.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뭐 얘만 그렇게 했냐고. 그런데 대신에 한전 KPS는 월봉에서 바닥 위치가 이제 낮아서 나중에 한번 좀 볼만해요. 우리 기술도 깼죠. 지금 완전히 깨 수급교선까지 밀렸어. 이거는 이 종목들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대신에 원전 관련주들은 예전에 큰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왼쪽 산에 다 갔어요. 다. 특히 한신기 같은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좋고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멤버들도 그랬지만 원전 관련주를 지금까지도 좋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원전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피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시장 참 처음엔 좋았다가 많이 밀려서 많이 실망들 많이 하셨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일 어차피 시장 안 없어져요. 또 멤버님들은 또 8시 10분에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같이 공부해보고, 우리가 내일 어떤 시장을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봐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걸로 하고,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몇 분 계신데, 자, 보시게 되면, 내일 아침에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낮에 만나는 거고, 또 이 영상은 VIP 멤버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장 초반 잠깐만 해도 8시 15분에 반드시 만나니까, 이 시간에 만나면, 일단 저녁 때 오늘 바이오젠처럼 저녁 때 새로운 뉴스나 이슈가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위치만 낮게 출발한다면 살 필요가 있어요. 사실 SCI 평가 정보가 저도 이렇게 많이 크게 갈 줄 몰랐지만, 이거 멤버님이 알려준 종목이라 저도 고마워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실제 뉴스를 접했을 때, 이 친구가 많이 높게 안 뛰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못 먹었지만, 이렇게 그 종목들이 새벽이 되면, 전일 공시가 뜨게 되면, 다음날 높이만 뛰지 않는다면 살만한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아침 방송은 무조건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8시 15분 영상 꼭 하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VIP 멤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시장 고생하셨고, 저녁 시간 좋은 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